주간의 아무 말을 골라내는 시간,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시, 정주식 직설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네. 공개 방송 저희가 했는데 했었죠. 오셨어요. 예. 그리고 뒤풀이까지 마지막까지 새벽 3시였나요? 네,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의리를 그렇죠. 의리 빼면 또 제가 또 시체다 보니까 의리를 지켜주셨는데 그날 전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요미 씨가 와서 요요미 팬클럽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아우 무대가 진짜 그렇게 뜨거운 무대는 저는 진짜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봤습니다. 근데 그 요요미 팬분 중에 한 분이 네. 정주식 편집장 보고 가수냐고 물어봤다면서요. 저보고요? 예, 노래하는 분이냐고 네. 물었다던데. 아니 저한테 묻지는 않았고 뭐 다른 분한테 물으셨나 보죠. 다른 분한테. 예. 그분도 참 아무 말을 그렇게 아무 말을 혹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노래할 것 같이 생겼나요? 그러니까요. 그분도 오늘 예비 후보로 한번 올렸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봐도 정주식 편집장이 가수처럼 생겼습니까? 그 당시 스텝한테 그렇게 누가 물어보셨나 그런가 보죠? 봐요. 저도 정확 제가 들은 건 아니라서. 저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스톱 정주식 오늘 후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면. 네. 첫 번째는 이건 뭔가요? 안철수 대표인데요. 예. 안철수 대표가 2일 날 그 정견 발표를 했잖아요. 예, 안철수 예. 신당을 창당하겠다. 근데 그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우리말로 맞아요. 속칭. 뭔가 막 있어 보였어요. 예. 있어 보였어요. 저는 좀 없어 보였어요. 없어 보였나요? 예. 아무튼 이분이 그 자리에서 실용적 중도라는 노선이 좀 모호하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한 거다. 무식한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참 사실 기자가 물어봤다기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물어본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게요. 당신이 하려는 네. 정치가 뭔지 좀 밝혀달라는 질문인데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좀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태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농부가 밭이랑 그러게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짜증이 좀 나신 건가? 저런 질문을 여러 번 받으니까 짜증이 난 거지. 맞아요. 뭐 궁금하네요. 어쨌든 안철수 저분이 오랜만에 처음인가요? 안철수 대표가? 저희 방송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치를 시즌제로 하시다 보니까 시즌제. 비수기였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시즌 1, 시즌 2, 앞으로는, 자주 그렇군요. 나오실 것 같아요. 시즌제. 정말 이건 히트네. 오히려 정치를 시즌제로 하시는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1등이고요.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인데요. 예. 4일 날 한국당이 9번째 그 인재 영입을 발표를 했어요. 7분이셨는데 예. 여성 변호사 분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좀 그 시대착오적인 말씀하셨죠. 가정의 일은 거의 다 여자의 몫이다. 그리고 벌써 여자가 변호사를 한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놀랍다는 말을 하셨어요. 벌써라고 하면은 나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시대가 약간 이분이 좀 타임캡슐에 한 100년 정도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다라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 여자 변호사가 당내에도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자유한국당에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정육품 이런 시대에 사시다 오셨나요, 이분은? 그 지금이 1920년이 아니잖아요. 2020년인데 여성 변호사를 보고 여자가 벌써 변호사를 한단 말이야? 실제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와, 대박이네요. 알겠습니다. 오, 정말로 정말 대박이고요.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예. 다음 후보는 미국인이에요. 예. 그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예.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일자리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너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약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데 네. 중국이 지금 일도 못하고 다 정지가 마비가 됐으면은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나라가 다 이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이 무슨 100년 만년 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저런 얘기를 굳이 해가지고
중국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네요. 개념이 없었던 무개념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대체적으로 그 지도자들을 닮습니다. 그 나라의 뭐 장관이나 정치지 뭐 하시는 분들이. 자,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무 말 소잔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대상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1번 안철수, 2번 심재철, 3번 미국, 그냥 미국이나 뭐 미 상무장관, 밀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예. 로스 상무장관, 예, 뭐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집계를 해서 대상을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하나씩 일단 들어보죠. 일단 실용적 중도, 모호하다는 주장은 무식한 것. 저도 사실 좀 모호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네. 무식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예. 그러게요. 지금 온 국민이 다 무식한 사람이 됐어요. 예. 안철수 대표가 그 실용적 중도 정당을 창당하겠다면서 예. 그 정견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질의응답 중에 저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 신당의 실용적 중도라는 정치 노선이 모호하다.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옛날 이념에만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최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실용적인 중도의 모습이다라고 좀 하나만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좀 이 문제에 발언하셨어요. 이것을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하거나 아니면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예민하게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공격적으로 답변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루 이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였다고 보는데 이 질문이 그러니까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두 개의 말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박근혜의 창조경제고 또 예. 하나가 안철수의 새정치다.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이분의 정치 지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질문, 당신이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뭐 안철수 씨는 거의 뭐 데뷔 이후에 그 10년 동안 받아온 질문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이 질문이 왜 계속 나오냐면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잖아요. 저도 이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예. 2014년에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새정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오셨던 무렵이었는데 예.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 던졌더니 그때도 뭐 굉장히 장황하게 그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예. 제가 이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잘 알아듣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설명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차 여러 번 물었어요. 예. 제대로 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서 약간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약간 좀 너무 그 씩씩거리면서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큰 정치는 못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이분이 그 프레임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였다고 봐요. 이게 준비된 발언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 본인이 아무리 그 본인의 말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계속 묻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이거를 프레임을 바꿔서 이걸 못 알아듣는 건 내가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못 알아듣는 거다. 못 알아듣는 당신들이 문제인 거야. 이렇게 이제 약간 못 알아듣는 당신들이 문제이거나 이 질문 자체가 이제는 악의적인 질문이야. 그렇죠. 라는 식으로 이제 이거를 좀 프레이밍 하려는. 그렇죠. 이제 그런 회피하려는 예.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이제 강철수가 됐다. 뭐 언론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강한 철수가 됐다. 그래서 그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격적인 어떤 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다든지 뭐 강남의 빌딩을 살려는 사람은 뭐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뭐 빗댄다든지 이게 굉장히 강철수로 돌아왔다라는 거로 해서 본인의 전에 좀 유화했던 이미지를 실제 벗어보려고 하면서 이런 발언까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강철수라고 하면 강한 모습이라고 하면 강한 사람이랑 싸울 때 이제 이 사람이 예. 진짜 강해졌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런 무식하다 이런 거는 국민하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국민하고 싸우는 정치인한테 뭐 그걸 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그 이게 실용적 중도라고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게 어떻게 실용적이에요? 일단 대화가 잘 안 돼 있다. 그렇죠. 일단 전혀 네. 일단 말이 통해야 이게 뭐 실용성이든 뭐든 이게 가능할 텐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 이 실용적 정치라는 건 좀 틀린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아무 말하고는 상관없는데 저는 그날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뭐 일단 뭔가 스티브 잡스스러운 약간의 느낌을 본인이 주려고 준비를 했구나라는 걸 살짝 느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은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겠다. 그렇죠. 이제 당비 납부를 블록체인으로 이제 그 회계 처리를 하겠다. 예. 이런 말씀하셨죠. 블록체인으로 굳이 하면 되나요? 그냥 온라인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핸드폰으로도 다 납부 가능하고 뭐 토스나 뭐 카카오페이로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어렵게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암호화를 시켜서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하고 좀 여담인데 암호화폐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굳이 어렵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분이 블록체인을 이해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 약간 너무 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실제로 IT 전문가인데 그래도. IT 그러니까 바이러스만 잡았지 블록체인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약간 굉장히 의아했어요. 사실 블록체인 정당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자꾸 이런 그 좀 생뚱맞은 걸 들고 나오시는 이유가 나는 기성 정치를 좀 벗어나서 뭐 탈여의도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자꾸 그런 그 스탠스를 잡아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야구를 싫어하는 사람은 야구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를 싫어하는 정치를 혐오하는 정치인이 정치를 잘할 수 없는 거죠. 이분이 지금 안철수 신당 이분이 하겠다는 지금 신당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보기에는 야구 싫어하는 사람 다 모여봐. 야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야구 팀을 만들겠다. 그런 팀이 잘 될 수도 없고 잘 될 수도 안 되죠. 그렇네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오늘 뭐 주옥 같은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야구 싫어하는 사람을 모아서 야구를 한다든지 아까 전에 뭐였죠 또? 뭐 저야 뭐 늘 주옥 같은 발언을 그러게요. 하는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이분 지금 두 번째 얘기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심각합니다. 자, 2조 시대에 조선 왕조에서 오신 이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게 정확하게 좀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의 어떤 그 감수성 부족과 관련된 발언을 한번 소개를 했잖아요. 예. 근데 또 상대당 원내대표가 또 같은 또 감수성 없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예. 저희 이게 균형을 또 맞춰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한국당이 그 4일날 9번째 인재영입 그 인사들을 발표를 했는데 총 7분의 여성 변호사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유정화 변호사라는 분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흔녀다. 그러니까 흔한 여자를 흔녀라고 하잖아요. 흔녀. 예. 그러니까 자기가 IMF 때 가세가 기울어서 뭐 대학 공부와 사법고시 준비를 과외 다니면서 했고 40대 초반에는 집값이 올라서 집 한 채 없이 전세로 살았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어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말을 들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분을 또 추켜 세우신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분은 흔녀가 아니라 비녀다. 그러니까 말부터 좀 비범한 구린데. 여자. 그렇죠. 비범한 여자다. 비녀다. 그러면서 여자가 아니다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비녀다. 아닐 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벌써 여성으로서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벌써 여성이 변호사가 됐어?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좀 선비 같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군요. 이게 지금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직접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아까 유정화 변호사께서 흔녀라고 말씀하셨는데 흔녀가 아니라 비녀입니다. 비범한 여자. 벌써 여성으로서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개 보면은 남자들은 직장 나가서 돈만 벌어다 주고 여자가 엄마가 가정을 많이 꾸려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거의 다 여자의 몫입니다. 뒷말도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어떤 맥락인지 들어보니까 알겠니까 네. 대부분 여자들이 가정의 일은 다 여자의 몫이라서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역경을 딛고 지금 흔녀가 아닌 비녀가 되고 우리 지금 보물 같은 인재가 게다가 여자가 변호사라니 이런 분이 훌륭한 분이 왔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시대 감각이 너무나 지금 뒤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런 그 칭찬이 어떤 사람들이 공감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문제가 됐던 게 자유한국당에서 이 발언에 대한 또 반응을 내놨는데 그 김연아 원내 대변인이 논평을 냈어요. 근데 논평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민주당이 앞뒷말을 맥락을 다 자르고 왜곡하고 있다 이러면서 심 대표의 발언은 가정에서 여성이 큰 역할을 담당해왔고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왔기 때문에 뭐 안전 문제나 양성 평등 같은 문제를 뭐 다
더 잘할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여기서도 이제 가부장적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의 말은 그 여성이 가정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밖에서도 그와 유사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남성 정치인을 소개할 때 예를 들어 김준일 대표를 소개하면서 아 이분은 남성으로서의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핫식스 진행을 잘할 거다 이런 식의 수식을 붙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특징을 붙이면서 이분을 그 칭찬한다는 거는 역할을 이제 제한하는 의미가 돼요. 뭐 이를테면 이 사람은 병맛이니까 잘할 거다. 뭐 이럴 수는 있어도 남성이니까 그렇죠. 잘할 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가부장제 성별 분업 그 논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자는 섬세하니까 뭐 여성 문제 뭐 이런 거 잘할 거고 남성은 뭐 되게 진취적이니까 바깥일을 잘할 거다. 이런 그 프레임을 고스란히 지금 그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 20, 30대 지지율, 특히 20대 지지율이 거의 안 나오는 거나 0에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로에 수렴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당대표가 이런 그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고 또 잘못했으면 그냥 넙죽 엎드려서 아이고 우리 당대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워 담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저쪽 당이 왜곡하고 있다. 우리가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저 당은 정말 노답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재철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렇게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이분이 58년생이에요. 58년이면은 58년 개띠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 베이비 부머, 1차 베이비 부머인데 이분이 이제 환갑을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이 근데 자, 생물학적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20대 국회 현재 평균 연령이 59.5세예요. 그럼 평균에 거의 근접한 평균보다 분이네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옛날 분 같은 이런 거를 하는 게 역시 이분은 타임머신 2조 시대 정육품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아니 여자가 밥만 하고 빨래 나는 여자가 지금 벼슬을 해? 뭐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네요. 더 좀 이날 이 자리에서 이 발언이 나왔던 게 더 좀 그 문제가 됐던 게 당시에 그날 영입했던 그 인사 중에 전주혜 변호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 어떤 분이냐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판례에서 그 정립을 한 분이에요. 대법원 판결에서 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그 승소를 통해서 만들어낸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을 이제 칭찬하면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정말 뒤떨어진 그 말을 했다는 게 더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이제 우리는 글로벌한 아무 말 소자치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가 윌버로스 미국 아. 상무장관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일로 북미로의 일자리 귀환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저게 그 지난달 30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데요. 예. 앞서 이런 얘기를 잠깐만 했어요. 일단은 우리 뉴스 영상이 있다니까 예. 한번 보고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So I think it will help to accelerate the return of jobs to North America, some to U.S., probably some to Mexico as well. 예. 저게 앞서서 좀 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모든 미국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나는 매우 유감스럽고 악성 질병을 두고서 뭐 빅토리 랩을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예, 빅토리 랩이라는 예. 게 이제 경기에서 승리하고 이제 세리머니 뭐 하는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 놓고 이제 문제의 저 발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Accelerate return of the job.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에서 발음이 상당히 예? 아니요. 그냥 콩글리시 발음입니다. 그래서 가속화할 거다. 우리가 예. 지금 일자리가 돌아오는 걸 가속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게 아마 미국에 또 이제 가속화가 될 거고 일부는 또 멕시코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리 그 저런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관료가 이제 이제 중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겠다라는 걸 계산을 할 수 있겠으나 장관이 이제 공공연하게 저 남의 불행을 저렇게 기뻐하는 그 발언을 했다는 게 만약에 그 대한민국 장관이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국민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다음 날 미 예. 상무부 대변인 여기도 이제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게 이걸 좀 저런 그 수장이 저런 말실수를 예. 하면 예. 이제 뭐 대변인이 이제 좀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약간 그 두둔하는 듯한 성명을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국민과 세계에 대한 진짜 위험을 오래 감춰온 나라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을 굉장히 나쁜 나라로 묘사를 하면서 뭐 우리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건 당연한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두둔 발언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 장관의 그 대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관의 그 대변인이고 아마도 그 대통령에서 그 장관이 나왔을 가능성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을 까시네요. 아니 뭐 이거는 전혀 네. 그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 주변에.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은 네. 대통령, 거기도 이제 그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예, 대통령이 예. 임명이 되면 이 사람들이 임명할 수 있는 이제 뭐 수천 개의 자리가 있고 그렇죠. 또 그 수천 명이 임명된 사람들이 또 자기 휘하에 이제 뭐 수백, 수천 명을 또 임명을 하다 보면 나라 정체가 진짜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또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해봤잖아요. 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그 윌버로스의 이 발언이 어떤 맥락이었냐면 예.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예. 굉장히 많은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플도 있어요. 애플도. 맞아요. 예. 애플도 있고 뭐 이제 테슬라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 중국에 있는 그 자국 기업들한테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그 압력을 계속 넣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런 그 어떤 그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자국 기업들이 본토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더 생산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인 것 같. 어쩌면 일종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아마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아무리 뭐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사이가 안 좋고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어쨌든 저거는 불행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또 빨리 세계 경제가 정상화가 그렇죠. 될 텐데 뭐 미국의 일자리가 잠시 갔다가 다시 뭐 중국이 정상화되면 다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저런 거를 저렇게 일희일비 단세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고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말 소잔치는 여러분들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1등을 뽑습니다. 대상을 뽑으니까 1번, 2번, 3번, 1번 안철수, 2번 심재철, 3번 미상무, 로스였네. 로스였습니다. 로스. 네, 로스 구이할 때 장관. 로스. 예,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뭐 잠시 기다리는 동안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야, 저는 그 1번하고 2번하고 굉장히 좀 이게 박빙일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의 수위가 굉장히 2번 발언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좀 신선했어, 좀. 2번 발언 놀랍죠. 예. 그 진행자는 어떤 발언이 가장 끌리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요? 왕의 귀환, 리턴 오브 더 킹. 예, 왕의 귀환. 예, 저분이 내가 돌아오면 이 정도로 한다. 이 정도는 보여주셔야죠.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뭐 왕의 귀환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이제 우리 용어로 광역 어그로를 끈 거는 3번이에요. 사실은. 그렇네. 온 국민한테. 온 국민, 중국 전 국민을 그렇네요. 대상으로 전 중국을 대상으로 광역 어그로를 끌긴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바로 이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광역 어그로를 끌었으면은 맞아요. 뭐 다들 분노했겠지만 아무래도 약간 그렇네요. 예, 그 세 분 다 지금 보니까 세 분 다 광역 어그로를 끌었는데 굳이 범주를 보자면 저 심재철 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모든 여성한테 예. 광역 어그로를 끌었고 예. 안철수 대표는 대한민국 모든 5천만 국민한테 이제 뭐 니들이 무식해서 내 말 못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무가 세긴 세네. 상무 저 장관이 예. 13억한테 어그로를 끌었으니 그러니까요. 좀 맷집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1번은 5천만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실용적 중도를 이해하시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 2,300명 정도의 국내에 계신 실용적 중도를 이해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광역 어그로 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집계가 다 됐나요, 제작진?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아차상부터 보도록 하죠. 자, 2주의 아무 말 소잔치 아차상은 누굴까요? 심재철 축하드립니다. 원내대표. 예. 오랜만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오셔서 아깝게 2등을 하신 심지어 한 표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 역시 정말 박빙이었네요. 박빙. 아까 방금 맞추셨어요. 이번에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몇 석 얻을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98석. 98석. 예. 민주당은 146석. 146석. 예.
그렇군요.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해봤어요. 그렇게 아우 맞아. 자 박제해 놓으셨죠? 다음에 이걸로 바로 또 갑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싱겁긴 할 텐데 그래도 보죠 한번. 대망의 혹시 몰라요. 2주에 예. 혹시 몰라요. 광역어그로 또 모릅니다. 2주의 아무 말 소잔치 대상은 누구일까요? 야, 역시 축하드립니다. 리턴 왕의 오브 더 귀환. 킹, 왕의 귀환. 역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 뭐 이분은 우리 아무 말 소잔치는 처음이지만은 뭐 주옥 같은 발언들을 그동안 많이 해오셔서 앞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기대되는 노망주? 기대되는 오늘 막말 너무 많이 하시네요. 제가 막말인가요? 노망 뭐 이런 표현. 이거 원래 쓰는 노망주라고 그래요? 늙은 나이가 있는 스포츠계에서도 유망주가 아니라 이 어릴 유자가 아닌 이를테면 노망주가 나이 늙을 노자를 써서 노망주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안철수 전 대표 노망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도 좋은 자리 마련, 좋은 아무 말, 좋은 아무 말, 뭐 이거는 잘 어불성설인데 좋은 아무 말 선정해 주신 정주식 직설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